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 교육의 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 이순신이 지금 미국의 군사 엘리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죠. 수백 년간 넬슨 제독을 해군의 신으로 떠받들던 미국, 지금 그 신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인물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을 뒤흔든 전설의 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 사관학교.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 강의실입니다. 저는 리사 맥킨토시, 48세,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 군사 전문가죠. 지금은 이곳 해군사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넬슨의 전술은 해전사의 혁명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괴멸시켰죠. 질문 있나요? 강의실 뒤쪽에서 한 장교 후보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진지한 표정의 젊은이였어요. 교수님, BBC는 이제 넬슨보다 이순신을 더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순신, 그가 누군데 넬슨과 비교한다는 거지. 의도치 않게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장교 후보생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제독입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고 해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터무니없게 들렸거든요. 12척 가지고 330척을 이긴다고. 그건 신화지. 역사학이 아니야. 자네 출처가 확실한가? 장교 후보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계 교관 장리가 끼어들었어요. 맥킨토시 교수, 그건 동아시아 역사에 과장된 표현입니다. 넬슨은 세계사의 주역이고 이순신은 지역 영웅일 뿐이죠. 한국인들의 국가주의적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앞줄에서 한 장교 후보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이라는 한국계 학생이었어요. 장 교관님, 이순신 제독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서양 해군 역사가들도 인정한 인물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장리 교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생도, 동양의 역사는 과장이 많아요. 특히 한국은 더하죠. 이순신이 뭘 했다고 넬슨과 비교합니까? 김 장교 후보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관님, 이순신 제독은 23전 23승의 기록을 가졌습니다. 넬슨도 이루지 못한 전적이죠. 명량해전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 개입했습니다. 자, 진정들 하세요. 이건 학술적 논쟁입니다. 김생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나요? 김 장교 후보생은 태블릿을 꺼내 그래픽을 보여주었어요. 이순신 vs 넬슨 비교 차트였습니다. 승전 횟수, 전략적 혁신, 리더십, 그리고 명량해전의 숫자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12척 대 330척.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런 전투가 있었다면 왜 서양 해군사에선 이렇게 조명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김장규 후보생의 진지한 태도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다음 강의를 계속하죠. 그렇게 넘어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있다면 그건 전문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도전이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이순신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영문 자료가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동료 교수 조던 윅스의 연구였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사 연구로 유명한 미국 학자였어요. 이건 우연이군. 마침 다음날 조던 교수의 공개 강연이 캠퍼스에서 열린다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해전사의 재평가, 이순신과 혁명적 해상 전략이었어요. 다음날 강연장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었죠.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실 회의적인 마음이 컸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과장을 서양 학자가 덩달아 포장한 것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조던 윅스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60대 중반, 백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학자였어요. 그는 미 해군 퇴역 장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군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제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순신. 슬라이드에는
갑옷을 입은 동양 장수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지혜로워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많은 서양 역사가들이 넬슨을 해군 역사상 최고의 제독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동양 해전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던 교수는 이순신의 생애와 전투 기록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명량해전이었어요. 12척 대 330척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리더십의 농축입니다. 이순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형, 조류, 바람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과 비전, 그리고 용기의 결과물이죠. 스크린의 명량해협의 좁은 수로가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렬한 조류가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던 교수는 이 지형이 어떻게 이순신의 전략적 승리에 기여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조던 교수가 이순신의 일기인 난중일기의 일부를 영어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죽을 각오를 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강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400년 전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명량해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졌어요. 12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일본 함대를 분산시켜 각계격파했는지 과학적으로 재현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존한 인물이라고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몇몇이 쳐다봤지만 저는 영상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조던 교수는 마지막에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리더십 강의가 신설됐습니다. 세계 해군이 배워야 할 전략과 리더십의 본보기로서 말이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조던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리사 맥킨토시입니다. 해군사 강의를 맡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조던 교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이 그래요. 저도 20년 전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알게 되면 해군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자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통영에 가보세요. 이순신의 흔적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날 밤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정말 그런 인물이라면 제가 가르치던 해군사는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던 걸까요? 한국 통영에 도착한 날 맑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한 이 작은 도시는 이순신의 주요 전투지였다고 해요. 이곳에서 현지 가이드 박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조선 수군의 명성을 떨친 전투였죠. 박 가이드는 저를 통영 한산도 유적지로 안내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자니 400년 전의 해전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여기 제독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 복제품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산된 해상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거북선 내부에 들어가자 좁은 공간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날카로운 철침들이 박혀 있었고 포구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이군요. 박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 지휘관이자 무기 설계자였죠. 그는 실전에서 써보지 않은 무기는 절대 부하들에게 사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명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수로에 서서 거센 조류를 바라보니 이순신의 전략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수로의 조류는 하루에 2번 방향이 바뀝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완벽하게 이용했죠. 이순신 장군은 항상 최전선에서 지휘했습니다. 장수가 죽을 각오를 하면 병사들이 따르게 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난중일기 디지털 영상관에서 이순신의 일기를 접했습니다. 영상관은 360도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어요. 이순신의 육성처럼 꾸며진 나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적선이 가득한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고통받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스크린에는 파도치는 바다와 전투 장면, 그리고 이순신이 글을 쓰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일기는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책임감,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해군 전략가가 아니라 철학자야. 순간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투를 잘한 장군이 아니라 깊은 인간애와 철학을 가진 리더였던 거죠. 이건 제가 알던 어떤 해군 지휘관과도 달랐습니다. 통영에서의 하루를 마치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서울로 이동한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입니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정갈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도 죽기 직전까지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기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역사의 진실을 남기는 일이 중요했던 것 같았어요. 박물관에 마련된 미디어룸에서는 BBC에서 제작한 이순신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넬슨이나 나폴레옹에 버금가며 그의 인격적 완성도는 그들을 능가합니다. BBC 역사 전문가의 이런 평가에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방송사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왜 미국의 해군 교육에서는 그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재에 포함된 이순신 사례 연구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바로 그 학교의 교재에 이미 이순신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정식 커리큘럼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위태롭다면 신하는 죽어서 충성해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와 백성을 우선시했던 인물이었군요. 이런 가치관은 현대 리더십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해군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지금껏 진짜 리더십을 몰랐던 것 같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간판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이순신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치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이순신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서양 독자들이 동양의 영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답을 찾기 위해 워싱턴 DC의 해군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큐레이터 브라이언 포스터는 해군 역사의 권위자였어요. 브라이언, 솔직히 말해봐요. 왜 우리 해군사 교육에서 이순신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나요?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리사, 솔직히 말하자면 서구 중심주의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역사를 중심에 두고 다른 문화권의 역사는 주변부로 밀어냈죠. 브라이언의 솔직한 답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넬슨은 싸움에서 영국의 제국주의를 상징했지만 이순신은 백성을 위한 방패였죠. 그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연구의 방향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야. 철학과 헌신의 총체야. 그는 단지 전략가가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승리는 기술이나 전술의 승리를 넘어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학자로서 그리고 해군 장교로서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면서 명량해전의 실제 현장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연구팀이 명량해협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자료를 공유해 주었어요. 연구실에 앉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마치 그 전투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론 카메라는 좁은 해협을 따라 날아가며 격렬한 조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된 해전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2척의 조선 함대가 울돌목 앞바다에 일자진을 형성하고 밀려오는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맞이하는 장면. 이순신의 지휘선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어요. 영상과 함께 난중일기의 구절이 영어로 나타났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삶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은 계속해서 이순신의 주력함,
판옥선이 어떻게 일본의 세키부네보다 기동성과 화력에서 우위를 점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수적으로는 절대적 열세였지만 질적으로는 우위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330척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승리의 진정한 비결은 이순신의 리더십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의 배는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장수가 죽을 각오를 하면 졸개들은 따를 것이다. 이 또 다른 명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이 먼저 목숨을 걸었기에 부하들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영상을 다 본 후 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회의에서 감동으로 다시 깨달음으로 감정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해군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넬슨도 위대했지만 이순신의 리더십에는 인간적 깊이가 더해져 있었어요. 이제 나도 알게 되었구나. 연구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제 학생들에게요. 그들은 미래의 해군 장교들이니까요. 다음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첫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같이 세계 해전사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강의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인물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싶습니다. 칠판에 한글로 이순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순신이라고 적었죠.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해군 지휘관 중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몇 개월 전 질문을 던졌던 그 장교후 보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인물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서구 중심적 역사관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그의 전투 현장을 보고 그의 일기를 읽고 나서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이순신의 생애, 23전 23승의 기록, 그리고 특히 명량해전의 기적 같은 승리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제독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시인이자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난중일기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억울하게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에도 원망 없이 나라를 위해 다시 싸우기로 결심한 대목에서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개인의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와 사람들을 위한 헌신. 90분의 강의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는데 학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사, 훌륭한 강의였어.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 본부에서 이순신 리더십 과정을 정식 커리큘럼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맡아줬으면 해.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발견이 이제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새 강의 계획을 세우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해전사 강의가 아니라 이순신을 통해 리더십과 인간의 가치,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400년 전 그 바다 위에서 별을 보며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을 이순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정신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미국의 젊은 장교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줄은 그도 몰랐겠죠. 새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CNN에서 이순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제가 고문으로 참여해 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어요. 물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몇 주간의 촬영과 인터뷰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CNN 프라임타임에 방영된 이 다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방영 당일 저녁,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명량해전의 극적인 재현 장면으로 시작되었어요. 첨단 CGI 기술로 구현된 12척과 330척의 대결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을 겁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400년 전 바다 위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국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리더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순신의 생애, 그의 전략적 천재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간적 품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난중일기를 통해 드러난 그의 내면 세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실시간 소셜미디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트위터 트렌드 1위는 이순신이었어요. CNN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라디오, TV, 팟캐스트 모든 매체에서 이순신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 해군사관학교 공식 SNS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순신 제독의 리더십 강의 중 역사 강의실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명량해전의 재현 영상을 본 후 모든 생도가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 장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키다니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인플루언서인 마이클 해리스 교수의 발언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동양의 장군이 아니다. 세계의 교과서가 그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그의 리더십과 인간성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닌다. CNN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후속 인터뷰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군사사 연구를 넘어 제가 리더십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싸웠고 400년 뒤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세계가 존경해야 할 리더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었으면 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순신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을까요? 그의 정신은 이제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신화라며 무시당했던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이제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진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싸움을 잘한 장군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세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류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동적인 이 이야기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